예, 반갑습니다. 최규문입니다. 에듀캐스트하고 함께 오늘부터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강좌를 시작합니다. 저는 최규문이라고 하고요. 아마 온라인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제가 한 2008년, 거의 한 10년 정도부터 페이스북을 꽤 열심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맺은 친구분의 숫자가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팔로워가 한 5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진 못했더라도 아마 온라인에서 제 얼굴을 뵌 분들은 일부 좀 계실 것 같아요. 동영상 강좌긴 한데 너무 혼자서 주구장창 떠드는 게 그닥 뭐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일부러 좀 평소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 대여섯 분 이렇게 모시고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동영상 강좌처럼 뭐 딱딱하게 커리큘럼 딱 짜놓고서 뭐 오늘 1챕터 어디 갑니다, 2챕터 어디 갑니다 이러지 말고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그걸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받아 듣고 배운다 뭐 이런 정도 컨셉으로 좀 자유스럽게 좀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형식의 강의가 처음이고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약간 가다가 버벅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혹시 시선을 왜 나를 안 봐주지? 왜 저분들이랑만 얘기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같이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현장감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관한 책들을 한 그동안 4권 정도 썼는데요. 2010년에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페이스북 비즈니스, 그다음에 만든 세 번째 쓴 책이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3월경에 나온 책입니다. 페이스북 마케팅. 부제가 하나 붙어 있죠. 요 위에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이라고요. 그래서 저게 그 한빛미디어 쪽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분 화면을 못 보시지만 공저자이신 정유재 선생님 함께 좀 썼던 책인데요. 저희가 저 책 쓴 기간이 얼마나 됐죠? 그때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어지기까지. 페이스북 페이지. 요 책.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6개월이면 빨리 쓴 건가요? 많이 걸린 건가요? 보통은 9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굉장히 서둘러서 쓴 겁니다. 사실은 쓴다고 서둘러 쓴 건데 서둘러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페이스북은 너무 빨리 바뀝니다. 심지어는 이 책을 저희가 펴낸 게 3월 그때 중순이었는데 10월 중순에 다시 개정판을 냈어요. 이게 지금 개정판 딱지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개정판을 내는 건 사실 드뭅니다. 한 1년 정도 팔고 나서 이렇게 화면이 너무 바뀌었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개정판을 내는데 이건 6개월 만에 낸 개정판인데도요. 제가 처음에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 그러면서 한 2, 30군데 정도 고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거든요. 3월 달에 낸 책을 이렇게 펴고 갔는데 무려 제가 맡은 부분만 이미지를 100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종선생님 맡은 부분은 뭐 거의 그만큼 비례해서 제가 거의 반반씩 썼기 때문에 원고를 아마 그런 정도의 그 변화가 빠른 게 바로 이 페이스북이고요. 특히 마케팅 쪽 영역은 페이스북에 이제 최신 맞춤 타겟 광고들 이게 더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건데 가장 페이스북이 많이 바뀌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빨리 바뀌는 게 광고 쪽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 쪽은 조금만 한눈을 팔고 나면 뭐 신기한 뭐 이런 광고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동영상 뭐 교차 게시하기 광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게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서로 다른 페이지인데 딴 페이지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내 쪽에서 올리는 이제 서로 공유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또 바로 어제 지난주 정도에
페이스북에서 2017년 신규 상품입니다라고 내보낸 게 어떤 거냐면 컬렉션이라는 광고가 새로 나왔어요. 예, 어떤 그 다품종의 그 상품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상품을 뭐 최고 50개까지 이렇게 그 마치 디스플레이 진열을 하듯이 해가지고 예, 그거를 샵 전체로 홍보하는 어떤 그런 광고예요. 네, 그게 뭐 딱 새로운 건 새롭진 않은 게 예전에도 그 아주 본격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 캔버스 광고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모바일 CF 광고 같은 건데 이 PC에서는 안 굴러가지만 이 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스크롤이 되면서 마치 TV CF처럼 굴러가는 그런 광고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영상도 쓸 수 있고 이미지도 쓸 수 있고 버튼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쭉 구성만 디자인만 이쁘게 잘하면 마치 하나의 어떤 CF 광고 보는 것처럼 하고 마지막에 딱 물건 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이 뭐 이 광고를 썼다고 해서 혹은 저 광고를 썼다고 해서 돈을 더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재는 알아서 뭐 이미지 낱장짜리를 쓰든 멀티 슬라이드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쓰든 혹은 동영상을 쓰든 그 소재는 알아서 정하라고 언제나 열어놔요.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 광고는 어디에서 가격 결정이 되냐면요. 그 광고가 노출돼서 봐야 되는 대상자들의 수가 얼마나 다른 광고주와 경쟁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이버 광고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네이버 광고는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홍보 그 아이템과 관련된 키워드 그 자체를 놓고 경쟁을 하잖아요. 단어 자체를 놓고 경쟁을 해요. 이 단어를 네이버 검색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 상위 몇 번째에 띄우느냐 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 그게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는 건데 페이스북은 키워드 자체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광고를 봐줄 사람들이 누구냐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무슨 뭐 액세서리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액세서리를 파는 게 30대 여성을 위주로 한다고 치더라도 30대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게 액세서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패션 의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스포츠 뭐 운동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류 파는 사람들은 의류 파는 사람대로 화장품 파는 사람들은 화장품 파는 사람대로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은 액세서리대로 다 똑같이 뭘 요구를 하냐면요. 내 물건은 30대 여성분한테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30대 여성분을 대상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뿌려요. 이러면 이제 광고 단가 비싸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에서 보여지는 광고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70%뭐 넘죠. 한 80% 이상이 어디서 보여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보여요. 폰 주세요. 보시면 앱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 전체 한 1,700만 월 그 액티브 유저 개념으로 1,700만 정도를 지금 광고 대상 타겟으로 나오는데 이들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앱에서 실제로 요거 페이스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앱을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뉴스피드라고 그러죠.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친구들이 올린 이야기들이 쭉 함께 나오는 그 공간.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첫 번째 보통 보시면요. 맨 첫 번째 뉴스피드의 그 포스트는 항상 자기랑 가장 좀 절친한 평소에 잘 교류를 하는 그분의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 글이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요. 어김없이 스폰서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 친구인가 싶은데 실제로 어떤 상호 이걸 갖고 있는 상업적 포스트가 나오죠. 스폰서드 우리말로 광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광고라고 스폰서드가 붙은 마크가 이렇게 이제 스크롤 해보시면 몇 개에 하나씩 나오냐면요. 몇 개 하나씩. 세 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7개 하나씩 나왔었어요. 근데 지지난주인가부터 이게 제가 세봤는데 6개 하나씩 나와 이제. 그만큼 광고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정말 광고들이 더 늘어나면 뭐 5개 하나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 페이스북이 모바일에서 7개 유지하다가 지금 6개로 한 것도 가장 최근이거든요. 그 이하로 쉽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만큼 내가 어떤 아이템을 페이스북을 쓰는 분들한테 노출을 하려면
제일 큰 경쟁을 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모바일 이 폰에 두 번째 만약 광고를 못 냈으면 그 다음에는 몇 번째 나와요? 거기다 6을 더하셔야 돼요. 8번째 나오게 되고요. 8번째도 못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6을 또 더하셔야 돼요. 그럼 14번째 나오게 돼요. 그게 네이버 광고로 치면 내가 돈 주고 광고를 했는데 뿌려지는 순위예요. 내 광고가 누군가의 뉴스피드에 나타날 수 있는 순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대 여성을 상대로 내가 무슨 광고를 페이스북에다 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8번째, 14번째 그 포스트의 자리를 서로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아니 싸지 않습니다. 말이 헛나올 정도예요. 예. 그만큼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다가 광고의 성과가 예전처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뭐 한 클릭당 얼마 주면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우리 사이트로 넘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구매 전환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광고비를 써도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뭐 페이스북 광고가 도달률이 좋다는데 뭐 많이 볼 수 있다는데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제 좀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쭉 시간 좀 공부해 나가면서 이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뭐 다른 구글 광고 이런 광고와 페이스북 광고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런 다른 전략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선 이 강좌는 전체적으로 한 부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제가 제목은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과 타겟 광고 그중에 기초편이라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벌써 한 1년 정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온 강의 교재로 쓰는 것도 다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서 썼던 그 내용들을 조금 편집만 좀 달리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편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중급이라고 할까요? 중급 심화편이 있고요. 그다음 진짜 넘어가면 이제 고급편까지 해서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한 15시간 과정으로 5시간씩 3일에 걸쳐서 연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초부터 다지고 가자고요. 그래서 이 기초편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 광고를 하려면 맞춤 타겟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다음에 이 맞춤 타겟을 만들려면 그 타겟을 모아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모니터링 카메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 카메라 같은 거를 우리 사이트에다 설치를 해야 한다더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도대체 그 픽셀이 어떤 거고 어떻게 씹는 거냐?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상업적인 용도로 페이스북의 이 페이지로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회사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더라. 개인 계정으로 처음 페이스북을 하고 뭐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다 개인 계정을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광고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돼 있고요.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페이지 운영, 광고 운영 다 내가 혼자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개인 계정을 하셔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혼자서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페이지 하나만으로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페이지의 관리를 두 사람 이상이 나눠서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요. 또 이번에 이 친구가 맡았었는데 뭐 퇴사를 하거나 뭐 부서를 옮기거나 해가지고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 공용의 어떤 관리자 툴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권한을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리가 나중에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페이스북은 1인 1계정을 본명으로, 실명으로 할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회사하고 관련된 얘기도 결국은 나의 개인 계정하고 연관돼서 이게 글이 올라가고 내 정보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다가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의 공용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어느 페이지를 어떠한 광고 계정으로 관리할 거예요라고 설정을 해놓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걸 페이스북에서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기초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이 5가지 정도의 범주를 그 기초편에서 좀 다룹니다.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거의 한 챕터당 1시간 정도를 지금 할당하고 가는 건데 해보면 늘 1시간도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군더더기는 좀 더 적게 하더라도 1시간에 한 챕터씩은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일단 빨갛게 되어 있는 1번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만들고 어떻게 쓰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우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